가족들이 좀 입원을 시키고 싶어도 또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허용을 못 해주니까 아닌 듯처럼 치료를 못 받고 나오다가 이렇게 정말로 끔찍한 사건까지 벌어지는 야, 이 딜레마를 어떻게 지혜로 좀 모아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닌 듯이 경찰 유치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것도 좀 오늘 취재가 됐는데요. 나 홀로 유치장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면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대부분을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숙면이 뒤책임도 없이 숙면을 취하고 있다. 푹 잔다는 거죠. 새끼 식사 모두 잘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요. 별 문제 없이 잘 지낸다. 오히려 이거 조사하는 내가 밥도 잘 못 먹고 있다. 라고 좀 조사하는 경찰관이 지금 호소를 할 정도예요. 박용진 의원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제일 걱정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조현병 환자들 혹은 정신적인 어떤 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치료의 대상이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워낙 끔찍한 사건이고 사회적인 공포가 만연하다 보니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격리의 대상 그리고 범죄 우발 대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시각이 만연할까 봐 그게 오히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런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이렇게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징후만 보여도 일단 이분들을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또 사회적으로 격리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적대시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갈까 봐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물론 언론이 집중하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건 지금의 제도가 법과 제도가 이러한 어떤 그 병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나 아닌 듯처럼 그런 징후들이 여러 차례 보였던 사람들 왜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왜 치료기관과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느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 법을 또 이렇게 보니까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다양한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제가 좀 관련 그 상임위원은 아닙니다만 국회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누수되고 있는 지점들과 인권적 차원, 측면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해외 선진국들이 어떻게 이런 경우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기관 간의 협업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좀 총괄적으로 좀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런 우리 조현병 환우라든지 그 가족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들을 적대시하고 격리 대상,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치장에서 보이는 행동들을 보면 김배현 박사님 아닌득은 전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은 사회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는 정당한 일종의 정당 방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목 편하게 자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정신적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범죄를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게 되고 또 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해서 이를 가지고 끔찍한 범행에 쓰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아닌 듯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분명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사실 정신질환 환자들이 갖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아닌 듯의 경우가 다른 이유는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타인에 대한 신체적 고통을 강하게 된 이 폭력 행위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를 과거의 형사처벌에 대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칼부림을 통해서 사람에게 해를 가했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를 스스로가 중단을 시킨 겁니다. 치료를 중단하고 나서 상태가 더 심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 징후를 캐치할 수 있는 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입원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정부에서 이를 속수무책으로 손을 쓰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 등에 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의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하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흉기 등을 이용한 강력한 폭력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우리가 할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에 준하는 작은 경미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징후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 아니드 사건으로 바라보건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커다란 범죄에 대한 징후들은 이미 수차례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 번 다시 지금에 있는 사건조차도 앞으로 더 큰 사건에 대한 하나의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분명히 미진했던 부분들이 현재 드러나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인득의 70대 노모도 아들을 강하게 처벌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이 노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본인의 아들, 본인이 배 아파서 10달간 정말로 애지중지 품었고 장성할 때까지 키웠을 그 어머니의 심정에서 아들을 처벌해달라고 말하는, 그리고 유가족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그 심정을 밝히는 노모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니까 정말이지 가슴이 아팠어요. 노모예요.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서 죄송하다. 정말 죽을 찌러져. 조금 더 봐주지 말고 버려달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안인득의 형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행 중에 다친 손을 치료하며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이 그러더라.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고 싶다고 하더냐라고 경찰이 그려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선생님, 네. 이 형제가 안인득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노모가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하고 형이나 동생의 마음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저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판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여길 겁니다. 사실 자기 아들, 딸만큼 좀 하나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인데 그 사람에게, 내 아들에게 벌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그 고마움을 꼭 표현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범인들의 가족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것 또한 우리가 그럼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안인득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들 오늘 종합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